친구들 오겠지. 일단 우리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순서 배열 아닙니까? 누군가는 순서 배열 뭐 쉬워하는 친구도 있고 뭐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쉬운 순서 배열을 진짜 빨리빨리 맞출 수 있어. 근데 조금 답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그런 시험들도 있었고, 그게 문제인데, 오늘 한 7문제 중에 한 2지문 정도가 조금 어려운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우리가 흔히 말했던 뭐 지시어 앞에 나왔던 말이라든지 혹은 뭐 연결을 통해서 조금 유추해서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살펴볼 거고 1번부터 7번까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허락하면은 올해 수능 문제 풀어봤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아무도 안 풀어봤나요? 그래서 올해 수능 선생님 기억이 맞으면은 37번 순서 문제가 오답률 5인가 그랬을 겁니다. 오답률 76%.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틀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빨리 정리된다면 그거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뽑아놨어요. 왜 이렇게 원망의 시선을 쳐다봅니까? 자, 아무튼 그렇다. 모자를 쓰고 있지만 서해가 맞죠? 안녕. 자, 1번부터 한번 붙죠. 자, 일단 보기의 문장을 보면은 The potential for market enforcement라고 되어 있는데, 자, market enforcement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뭐 시장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건데, 즉 가능성이 is greater, 더 커진다고 합니다. 언제? When contracting parties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올라가면은 다들 여기 있는 파티가 노는 파티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구성원 혹은 당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contracting parties 하면은 계약은 혼자 맺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상호간에 맺는 거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그 당사자들이 have developed reputational capital. 자, reputation 명성이니까 명성 자본이라는 것을 발전시켰는데, 뭐 쌓았는데, 어떤 명성 자본이냐? That can be devalued.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언제? When contracts are violated. 자, violate 하면 위반하다는 뜻 아닙니까? 요거는 뭐 자주 봤을 텐데 가끔씩 breach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도 위반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유의어로 혹시 요거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뭐 계약에 있어서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뭔가 평판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평판 자본에 뭐가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강제 집행이라는 게 이루어진대. 아직 이 강제 집행이 뭔지는 잘 몰라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이 다음에 이어질 자연스러운 친구를 찾아야 될 건데, 자, 절대 우리가 순서 배열을 할 때는 있는 그대로 다 해석한 다음에 순서를 나열하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한두 문장을 보시고 이게 과연 다음에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빠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번에 보시면은 similarly, 유사하게 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떤 내용이랑 여기 내용이랑 유사한 케이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말 그대로. 근데 뒤에 보니까 a landowner, 땅을 소유한 사람, 우리가 뭐 지주 정도로 부를 수 있겠지. 이 사람이 can under maintain fences, ditches and irrigation system. 자, 여기서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물을 댄다든지 뭐 울타리 같은 걸 관리하든지 이런 지주로서의 책임을 뭐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앞에서 뭔가 소홀한 사례가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구체적인 사례 안 나왔어. 선생님 여기다가 훼손된다, 이거 소홀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죠. 이건 그냥 훼손되게 되면은 강제 집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 아직 구체적인 예시로 유사한 사례가 나온 적이 없어. 그럼 빠르게 무엇은 될 수 없겠다? A는 스타트 지점으로 삼을 수가 없겠다라고 바로 그냥 B로 넘어가야 돼. 자, 그래서 B를 보니까, 자,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landowners indirectly monitor farmers. 자, 또 지주가 나오고 농부가 나오는데, 자, 물론 가끔씩 그냥 아무런 그 전조 증상 없이 바로 그냥 설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아직 갑자기 지주가 농부를 관찰한다? 좀 애매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C번을 봤는데, 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Farmers and landowners. 자, 농부랑 지주 둘 다 develop reputations. 자, 우리 보기 문장에 뭐가 있었어? 명성자본이란 말이 있었잖아. 아, 이걸 얘기를 하는 거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앞에 나온 요 뭐 farmers and landowner는 뭐라고 봐야 돼? 계약 당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단어들을 볼 게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뭘 얘기하는가 생각하면서 계속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 당사자들이 뭐를 발전시키는데 이 명성이라는 것을 쌓게 되는데 for honesty, 정직한지, fairness, 공정한지 뭐 하면서 producing high yields. 자, yield 하면은 뭐 생산량, 경작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물이니까 뭐 output 정도로 얘기를 해도 되겠지. 그래서 높은 생산량을 내면서 그리고 and consistently demonstrating that 계속해서 뭐를 입증하냐면은 데디아를 입증하는데 they are good at what they do. 자신들이 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잘한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소작농, 내가 땅을 소유한 게 아니라 내가 남의 땅을 굳혀 먹고 산다는 표현을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로. 자, 그런데 어느 밭에서 일하냐? 서현이네 밭에서 선생님이 소작농이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만약에 일을 제대로 했을 때 뭐 많이 나와야지 거기서 나오는 것을 얼마 주든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실도 같은 것을 보면서 뭘 쌓는 거죠? 명성을 쌓을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는 지금 이건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은 농부가 명성 쌓는 듯한 느낌이 들죠. 왜? 생산량 막 나오고 정직하고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in small close-knit farming communities. 굉장히 작고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진 농경 사회에서는 reputations are well known. 이 명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평판 내지는 명성이라는 것은 뭐 할수록 좁고 가까운 공동체에서 더 잘 발생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어. 그래서 보통 이 평판 여기서는 농부랑 지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C라는 거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그럼 C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은 아까 전에 우리 A로 갈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자, A에서는 뭔가 제대로 된 책임을 안 하는 내용이잖아. 근데 우리 방금 C에서 봤던 거는 책임을 뭐 하는 거야? 여기는 잘한 사례였지. 그러면 긍정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유사하게 하면서 갑자기 뒤에 마이너스가 올 수 있어? 없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겠어? B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래서 B를 보니까 자, over time,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landowners indirectly monitor farmers. 이 지주들이 농부들을 간접적으로 관찰한다. 아까 농부가 명성을 쌓을 거 아닙니까? 뭐 함으로써 by observing the reported output. 자, 얼마, 예를 들어서 올해 20가마니 정도 땅을 쌀을 생산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만큼 나온 건지 정직성을 결과물에 따라서 관찰하고, 그 다음에 the general quality of the soil. 토양. 이 농부가, 여러분 농사 해본 적 없죠, 요새는? 선생님도 농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 아닌데 부모님 이제 시골에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한 번씩 이제 주말에 노동력이 필요하다면 간단 말이야. 왜냐면 선생님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부모님도 다 환갑을 넘으셨어. 그러니까 늙은이들한테 일을 시킬 수도 없고 해서 선생님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보다 진짜 힘듭니다. 하루 일하고 와도 허리 빠질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데 땅도 마찬가지야. 맨날 잡초 뽑아줘야 되고 흙 고르고 그 다음에 돌 걸러내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인 토양의 품질이 어떤지만 봐도 이 사람이 성실한 농부인가 아닌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and any unusual or extreme behavior. 혹시 비정상적이거나 극단적 행동을 하진 않는지. 이상한 사람이 맨날 밭에서 파티를 한다든지 하면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관찰해서 뭐에 대해서 농부의 평판을 할 수 있다. 관찰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지주가 농부의 평판을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farmer and landowner reputation act as a bond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밑줄 치시고 뜻을 한번 써주시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 해강고서연 씨 본드 뜻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유대, 그치? 유대로 많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connection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guarantee, 보장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후자의 뜻으로 쓰였어. 그래서 여기는 유대감이라기보다는, 계약은 유대감보다는 뭐야? 확실히 그게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 신뢰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guarantee, 보장의 의미로 사용됐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뭐 이 해석 자체가 글 전체 해석에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요 의미로 해석해야 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잘 한번 봐두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평판 자체가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계약의 느낌이죠. 자, 이걸로 작용을 하는데 평판 따라 계약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자, in any growing season, 그 어떤 재배 시기에도 a farmer can reduce effort. 자, 농부가 갑자기 노력을 좀 덜 할 수가 있고, overuse soil, 흙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다든지, 혹은 under-report the crop, 생산량을 줄여서 보고한다든지. 그럼 이거는 플러스적인 행동한 거야? 마이너스적인 행동한 거야? 그치? 마이너스적인 행동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어디로 이어질 수 있어? 첫 번째 있었던 유사하게, 방금은 이거 누가 나쁜 짓 한 거야? 농부가 나쁜 짓 한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누구? 지주도 뭐 할 수 있다? 나쁜 짓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상하게 오늘 목이 좀 많이 잠기네요. 감기는 아닌데. 보니까 선생님들 중에도 요새 감기 걸리신 분들이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감기인가요?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면 힘드니까. 자, 그래서 accurate assessments of farmer and landowner behavior. 자, 이 농부나 지주에 대한 행동에 대한 정확한 어떤 평가, 측정, 이것이 will be made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하루 이틀 뭐 조금 소홀하는 거야. 뭐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지. 근데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 아, 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혹은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 이렇게 평판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뭐 한 거야? 평판의 뭐가? devalue, 하락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those farmers and the landowners who attempt to gain at each other's expense. 자, 자기 서로의 뭔가 비용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서로 농부든 간에 뭐 지주든 간에 will find that, 대디아를 알게 될 겁니다. 뭐 others may refuse to deal with them in the future. 다른 사람이 미래에 자기와 거래를 안 하려고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냐? 위에서 처음 얘기했던 강제 집행이죠. 평판에 따라서 이 사람 게으른 사람, 난 더 이상 너랑은 같이 일 못하겠어 라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요거, 아, 이게 바로 강제 집행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첫 번째 지문이 아마 25학년도 수능 지문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래서 충분히 지시어랑 연결어를 잘 따라갔으면은 정답을 맞출 수가 있었을 거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정답은 CBA 순서겠죠. 일단 제일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계약 당사자들 간에 계약 위반 시에 하락할 수 있는 어떤 평판 자본이라는 것이 쌓일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시장 규제, 강제 집행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시장 규제 집행이 뭐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직 개념을 몰랐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알 수 있었죠. 일단 농부와 지주 전부 다 평판을 쌓을 수 있는데, 뭐 가까운 공동체일수록 더 빨리 쌓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주는 뭐 농부가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품질은 어떤지, 거짓말은 안 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농구 입장에서도 지주가 뭐 울타리 관리 제대로 해주는지, 뭐 부가적인 자기 책임하는지 서로 이거는 평판에 쌓일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여러분 뭐 한국 국어, 문학 이런 거 배우면은 보통 지주가 더 우월한 입장에 있는 건 맞지만 여기서는 서로 상호간에 계약을 집행한다라는 의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쌓인 평판을 통해서 계약을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이게 바로 뭐다? 위에서 말한 시장 규제 집행이고 이것 덕분에 아마도 자기가 그 의무를 다해야 될 강제성 이런 게 부여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밑에 농부랑 지주가 불이행하면은 뭐 서로 평가를 통해서 계약을 거부한다. 그게 시장 규제 집행이다 라고 하는 쉬운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1번은 이렇게 조금 무난했던 것 같고 별로 유달리 붙일 말도 없습니다. 자, 근데 2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거든요. 근데 2번에서 틀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는 우리 지문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1번 문장을 보니까 athletic performance, 자, 어떤 운동 수행 혹은 경기력 이런 것은 is not the only impact, 유일한 영향이 아닌데 어떤 that our changing climate has on sports, 목적격 관계 대명사절이네요. 자, 그래서 기후변화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 수행 능력뿐만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마도 전체적인 주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거냐면은 기후변화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뭘 얘기를 했는데 경기력을 얘기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다른 뭔가가 있을 거고 요 내용이 아마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 문장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 글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알 수 있는 거고 글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첫 한두 문장에서 글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못 잡게 되면은 밑에서 갑자기 화자가 뭐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뭐 이상한 예시가 나올 때 왜 도대체 이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어쨌든 간에 the impact on hockey, 갑자기 하키가 나왔으니까 구체적인 예시겠죠. 아마 이 두 번째 사례된 예시일 텐데 has the National Hockey League concern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오형식입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다 아니고 뒤에 보니까 목적격 보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원래 concern 하면은 염려하다, 걱정하다, 신경 쓰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서 하키에 대한 영향인데 누구의 영향? 기후의 그 영향력이 이 어디에 있는 국제 하키 리그로 하여금, 뭐 국제 아니고 국가겠죠. 국내 하키 리그로 하여금 염려가 되도록 했다. 즉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리그 자체가 뭔가 걱정을 하고 있대. 자, 요거는 뭐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 중에 make, have를 쓰면 몇 형식 동사입니까? 사역 동사 오형식이지. 자, 이럴 때 원래 목적격 보호는 뭘 써야 됩니까? 원형 부정사 쓰는 거 맞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목적어랑 뭐의 관계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걱정되도록, 걱정되는 느낌을 가지도록 했다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로 컨선드를 그냥 쓴 겁니다. 혹은 그냥 컨선드라는 형용사를 뒤에다가 썼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는 자, many young Canadians, 자, 많은 어린 젊은 캐나다인들이 learn to play hockey while skating on frozen ponds. 얼어붙은 뭐 연못 같은 데서 하키를 배웠대요. 뭐 하면서 during the winter months, 겨울 시기 동안. 여러분도 혹시 뭐 얼어붙은 뭐 연못 이런 데서 스케이트 같은 거 타본 적 있습니까? 없죠. 선생님도 없어요. 그 정도 되려면 언제로 가야 됩니까? 부모님 제대로 가야 될 거야 아마. 근데 여기선 어쨌든 간에 뭐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뭐 땅도 넓고 하니까 연못이 있고 거기 막 얼어가지고 거기서 배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시작됐는데 하키 얘기가 나오고 있어. 자, 왜 할까요? 근데 일단 과거에는 어디? 뭐 얼어붙은 뭐에서? 연못에서
하키를 습득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자, 그런데 자, 그럼 일단 A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자, A에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하키를 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it will become much more difficult. 더 어려워질 겁니다. 뭐 하는 것이 for talented players growing up in rural areas and or in poor families. 자, 가난하거나 혹은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재능 있는 선수들이 어려워진대. 뭐 하는 것이 to learn to play the sports at a professional level. 자, 갑자기 이거 너무 논리적인 비약 아닙니까? 그냥 연못에서 배우기 때문에 너희는 못해 이런 겁니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요거는 뭔가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바로 B로 넘어가서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however 역접의 연결어가 나왔고 as temperatures rise globally 기후가 뭐 하면서 국제적으로 상승하면서 ponds once suitable for hockey 한때는 뭐 했던 하키하기에 적절했던 적합했던 연못이 no longer have enough ice to support skating 스케이트를 탈 만큼 충분히 많지 않게 됐습니다. 더 이상. 자, 그럼 뭐야? 위에서는 하키를 여기서 하는 거를 플러스적인 개념으로 본다면은 그러나 라고 하면서 어디로 온 거야? 이제 더 이상 연못이 얼어줘야지 스케이트를 탈 텐데 연못이 얼지 않아. 마이너스로 가는 거 플러스 다음 마이너스. 그럼 바로 B가 시작이겠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감을 잡을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이 B에서 A로 갈 것이냐 C로 갈 것이냐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뭐 그래도 정답을 잘 찾은 친구들은 감이 좋았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혹은 근거를 정확히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B를 계속 쭉 가볼게요. 자, 옛날에선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뭐 한다? 연못, 정확히는 연못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 기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박탈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some do not freeze at all. 여기서 some은 당연히 뭐겠어요? 연못 얘기를 하는 거겠지. 자, 심지어 어떤 연못은 뭐 하지도 않다. 전혀 얼지도 않고 those that do freeze. 자, 이 얼기는 어는 연못들도 maintain ice thick enough for play for much shorter periods of time each winter. 각 겨울마다 얼어붙어 있는 시기가 더 짧아졌다는 거죠. 얼긴 얼어도 엄청 추울 때만 잠깐 얼었다가 결국 뭐 해버린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쨌든 연못에서 스케이트 탈 기회가 줄어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하는데 무엇을? That young people have less access and opportunity to learn and play hockey outdoors. 자, 그래서 젊은이 하면 너무 나이 든 사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어린 하키 선수들한테 기회 내지는 접근성이 해진다? 떨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자, 실외에서 그럼 접근성이 떨어져 하키를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한테는 어려워진다라고 해도 만약에 C가 없었으면 A를 해도 무방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왜? 더 이상 연못이 줄어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연못에 하키하러 못 가게 됐어. 젊은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재능 있는 친구들이 어려워져 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시골 지역과 혹은 가난한 가족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뭔가 경제력과 관련된 언급이 한 번 더 있어줘야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면은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이라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C를 봤는데 자, this may translate into fewer players and even fewer fans of sports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this라고 하는 지시어는요 단어도 받을 수 있고 구도 받을 수 있고 문장, 상황 전체를 다 받아줄 수 있는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크리티컬한 힌트가 되지는 않아. 그래서 얘가 뭘 가리키는지 생각해보는데 더 적은 선수들도 적어지고 스포츠 팬들도 적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키를 배우는 친구들이 적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 줄어드는 거 자연스럽죠. 아, 그럼 여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뒤에 결정적인 내용이 나오죠. 더욱이
그럼 플러스 알파로 선수가 줄어들고 팬이 줄어드는 거 외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데? Young players learning the sport. 그 하키를 배우는 어린 선수들은 will be forced to do so in the indoor avenue. venue. venue 하면 장소죠. 자, 그래서 얘네가 강제되는데 어디서 하도록? 실내에서 뭐 하도록? 하키를 배우도록 강제된다는 거지. 하키를 좋아하면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니야. 장소가 없으면 어디서 하도 실내 가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컴마 위치니까 계속적 용법이고 뒤에 동사가 복수동사로 써 있는 걸 봐서는 선행사가 구나 절이 아니고 명사, 복수명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거겠죠. 그래서 실내 장소들은 are much more expensive. 훨씬 더 비쌉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왔어? 드디어 비용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A와 C 둘 중에 고민을 했다면 둘 다 해석을 해보면 뭐부터 오는 게 적절하겠다? C부터 오는 게 적절하겠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내 장소에서 하키하는 게 훨씬 더 비쌉니다. 그리고 and harder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게 to access 접근하기가 뭐보다 than traditional outdoor play 그냥 전통적으로 밖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접근성이 어려워. 자, 그래서 아마 B는 여러분이 잘 찾았을 거고 C인지 A인지 고민을 하다가 아마 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냥 이거 다음에 C가 온다고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랑 연결이 조금 C가 애매할 거야. 그래서 C에서 먼저 온 다음에 경제적 문제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특히 가난한 가정에 있거나 시골 지역에 있으면은 뭐 하기 어렵다? 실내 하키장 찾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혹은 옆에 있어도 돈 내고 하기 힘들 수도 있지.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this may turn hockey into a sport largely inaccessible by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자, 그래서 뭐 더 이상 하키가 굉장히 접근이 어렵도록 됐는데 뭐에 의해서 경제적인 불이익 때문에. 그래서 뭐 경제에 따른 접근성 하락으로 이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경기력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엄청 더운 지역에서는 경기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관중이 많은 스포츠라면은 뭐 축구 내지는 뭐 야구 이런 스포츠가 있겠죠. 근데 저 어디 이번 월드컵이 선생님이 알기로는 미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여름에 해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어디서 했었지? 카타르 월드컵인가 거기도 엄청 더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중동이니까. 근데 거기서 경기장에 모두 에어컨 설치해서 결국 막 경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경제적 접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에도 뭘 영향을 준다? 기후변화가 영향을 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어떻게 보면은 뭐 돈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불평등한 스포츠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 라는 정도의 내용이었다. 자, 그래서 뭐 어법적으로는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 뭐 계속적 용법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됐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제문부터 얘기를 하고 가죠. 기후변화의 스포츠에 대한 영향, 요게 전체적인 글의 주제문이었는데, 자, 그 예시로 바로 하키리그 얘기를 들어. 과거엔 어땠는데 겨울 동안 얼어있는 그 연못에서 하키를 그냥 하면 돼. 스케이트 뭐 사고 막대기만 있으면은 누구나 배울 수 있었단 말이야. 하지만 이제 기후변화가 되니까 뭐 연못이 얼지 않아버리거나 혹은 얼어도 굉장히 그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하키를 배우기 점점 뭐해진다?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하키 선수도 감소할 거고 보통 팬들이 뭐도 많겠어. 만약에 민석이가 하키 선수다 하면 가족들도 덩달아 응원하러 갈 거 아닙니까? 가족 팬이 당연히 감소할 거고 지인 팬도 감소하고 선수가 적어지니까 전체적 팬도 감소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자, 그리고 그래서 하키 배우는 비용이 증가해. 왜? 야외에서 못하니까 실내에서라도 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이 경제적 취약층 이런 사람들 혹은 지역적으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접근이 어려워져서 이게 바로 뭐다? 기후변화가 스포츠에 미치는 나쁜 영향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문의 내용 자체는 하지 않았는데 뭐가 어려웠습니까? 비슷한 내용,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이게 항상 문제인데 그럴 때일수록 더 정확하게 이 연결고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는 게 중요하다. 자, 3번 질문은 자, ageism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나이주의가 아니고 정확히는 뭐냐면은 노인 차별입니다. 자, 여러분은 노인 공경합니까? 요새는 사실 노인 공경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노인 공격하지 차라리. 뭐 지하철 탄다 혹은 버스 탄다 자리 양보합니까 여러분? 근데 막 이악 물고 귀에 이거 쓰고 막 자는 척하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선생님도 가끔씩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어. 근데 옛날에는 노인들이 좀 어떤 위치였어요? 뭐 가끔씩 뭐 중학교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노인이 뭐 걸어다니는 도서관이다 뭐 이런 내용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한 사람들이었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정보를 전달할 수단이 구전 혹은 실제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들에 대해서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뭔가 알려주고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뭐 이장님 이런 것도 있는 거지. 근데 요새 뭐 여러분 동네 이장님 있습니까? 없죠. 그냥 주민대표, 아파트 대표 이런 거 뭐 동마다 막 뽑고 이러지 않습니까? 요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슬픈 얘기지만 짐짝처럼 취급받아 가고 있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노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야. 여기서 이제 20년만 더 살면은, 지금 살았던 세월의 반만 더 살면은 선생님도 환갑을 맞이한다고. 굉장히 시간이 빠르죠. 자,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안 추하게 늙을 수 있을까,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에이지즘, 노인 차별,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자, 노인 차별이라는 것은 reflects the inequality, 불평등을 반영하는데, 어떤 불평등? between the old and the young. 자, 요거는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라는 거 알고 있죠? 노인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불평등을 반영하는데, 자, 이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자, with 라는 표현이 있고 the society 그리고 plac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걸 혹시 민서가 어떤 구문인지 배운 적 있습니까? 그치, 동시 동작의 분사 구문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어떤 책에는 부대 상황의 분사 구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독해 수업하면서 얘기했는데 선생님 까먹었을 수도 있어. 선생님 기억력이 좋지 않으니까. 수업을 여러 개 하다 보면 이 얘기를 어디서 가서 했는지 막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 자, 부대 상황의 분사 구문이 뭐냐면 동시 동작인데, 해석하면은 with 뒤에 있는 이 명사가 ing 하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지. 그럼 뭐 사회가 두면서 뭘 두는데, a higher value on the young, 젊은이들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를 두면서 이 둘 사이에 뭐가 발생한다?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 구문이라는 건 원래 뭐예요? 원래라면은 접속사가 있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 그리고 새로운 주절에 주어 동사. 이거 앞뒤로는 바뀌어도 되죠. 여기 있는 주어랑 그리고 뒤에 있는 주어가 같아서, 혹은 같지 않아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주어 같은 경우는 생략하고, 접속사도 필요에 따라서 생략한 후에 생략됐다는 의미로 현재 분사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분사 구문 아닙니까? 자, 근데 이것도 왜 분사 구문이냐고 하면은, 자, 이거 아마 서윤이 수업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뭐냐면은, 자, with 명사 다음에 ing 돼 있는데, 자, 명사가 있고 뒤에다가 관계 대명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격 관계 대명사 하면서 뒤에다가 동사가 있었어. 자, 이거는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 관계 대명사라는 거 배울 때 이 친구가 뭐라고 배웁니까?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명사 역할도 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런데 여기 있는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주어 역할 하는 거 아니야? 지우고 나면은 마치 뭐와 같아요? 이거 지우고 얘를 ing 만들면은 문사구문 만든 거랑 똑같지?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참고만 해두시되 만약에 다음에 기억이 안 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with 명사 ing 얘가 이거 하면서면은 ing를 쓰고 얘가 당하면 뒤에다가 pp 쓴다. 요것만 기억해 놓으면 돼. 그래서 학교 서술형에도 가끔씩 자주 나오는 친구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어쨌든 좋을 것 같다. 만들어지는 원리는 까먹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사회가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자, 노인차별은 선호를 반영하는 건데 누구에 대한 선호? 젊음과 나이듦 이 두 가지에 비교했을 때 여기에다가 훨씬 더 뭐한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노인차별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this may explain 이게 설명할 수 있는데 무엇을? Why even older people themselves seem bothered by growing old. 자, 나이 든 사람들 자체도 요거는 뭐 제기대명상 강조하려고 쓴 거지. 이 사람들조차 스스로 seem bothered 굉장히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인다. 일단 bother가 원래 신경 쓰이게 하다 혹은 괴롭히다 라는 타동사로 쓰입니다. 그 자동사는 신경 쓰다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거에 그냥 수동형이 돼가지고 그냥 본인이 신경 쓰이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나이 든 사람들도 뭐 하는 거야? 스스로도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이제 벌써 40살이 돼서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잘 없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나이 들어 보이시네요 하면 좋아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동안이시네요 하면 좋아하는 거지. 그것처럼 나이 든 사람들도 뭐 하는 거야? 점점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도 신경 쓰여. 나이 드는 게 왠지 주름이 더 심해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An American Food Company 갑자기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또 나오고 있다, 그죠? 한 미국 음식 회사가 once tried to market dietetic food 어떤 식이 음식을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하기 위한? 누구한테? To older persons under the name senior food. 자, 나이 든 사람한테 팔아요. senior food. 시니어가 우리 뭐 선배들 할 때 시니어도 있지만 보통 나이 든 사람 얘기할 때 시니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뭐 실버타운 이런 느낌처럼. 그래서 나이 든 사람 음식으로 제품 자체 이름이 시니어 푸드라고 해서 판 거지. 그래서 예시로 갑자기 시니어 음식이 나오는데 자, 일단은 A번에 보니까 this feeling을 보는 순간 얘는 바로 탈락이야. 이러한 감정인데 감정 자체가 나온 적이 있어 없어? 물론 누군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나이 들면 신경 쓰이는 거 이거 감정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읽어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는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B번에 보니까 It turned out 밝혀졌습니다. 뭐 하는 것이? To be a complete failure 완벽한 실패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느낌상 뭘 것 같아? 이 시 앞에서 말하는 시니어 음식 판매한 거 요거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실제 그런가? Perceptive observer explained. 자, perceptive 하면 뜻이 뭐냐면은 뭐 통찰력 있는 이런 뜻이에요. 통찰력 있는 사람이 관찰자가 설명했는데 People didn't want to be seen eating the stuff. The stuff 뭐겠어? 그 물건 앞에 나왔다는 거지. 그게 뭐야? 시니어 음식 아닙니까? 그럼 B 스타트가 맞겠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그 음식 먹는 것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데 왜? It was labeling them old. 자, 라벨 한다는 것은 분류하다, categorize랑 같은 단어죠. 그래서 그들 자체를 나이 들었다라고 분류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 사회에서는 It is still embarrassment to be old. 나이 드는 건 여전히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 안 들어 보이고 싶어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영포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선생님 내년에 진짜 바로 영포티 들어가는 거죠. 슬프네. 자,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바로 뭐다? 이 시니어 음식이 어땠는데 대실패를 했어. 왜?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인식을 주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피하고 싶어서 안 먹게 되는 거죠. 누가 노인 음식 사 먹고 싶겠어. 그냥 음식 먹는 거지. 자, 그래서 the bottom line 돼 있는데, 자, bottom line은 밑에 선이 아니고 이거는 핵심 내지는 요점이란 뜻이죠. 자, 핵심은 뭐냐? 대기한데 American culture is young oriented. 자, orient는 어디로 향하다 라는 뜻이니까 이 미국 문화는 젊음으로 향한다. 즉 지향적인 이란 뜻이죠. 젊음 지향적이다. 그리고 컴마 위치니까 계속적 요법이지. 자, 그리고 그것이 makes older people feel bad about their age. 자, 그럼 우리가 C를 안 읽어봤음에도 굉장히 순조롭게 바로 느껴집니다. 뭐? feel bad about their age. 자기 나이에 대해서 나쁘게 느낀다. 그래서 사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입니다. 젊음에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나쁜 기분을 느낀다. 그 기분이 어디로 가겠어? 바로 어디로 가주면 돼요? A로 가면 되겠지. 맞나요? 자, 그래서 이 기분이라는 것이 may further be related. 더 많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데 무엇과? to the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processes of aging. 자, 이 기분을 느끼다 보니까 뭔가 이것이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어떤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인 과정과도 더 연관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이 든 것이라는 것은 뭐 생물학적이고 뭔가 심리적인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but 이라고 나왔으니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social forces, 사회적인 어떤 압력들인데, 예를 들면 society's tendency, 사회의 어떤 경향입니다. 뭐 하려는? to define older persons as a national burden. 자, 나이 든 사람들 국가적인 부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a national treasure, 국가적인 어떤 보물보다는. 이것이 play an important role as well. 이것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회 생물학적 심리적 영향 플러스 뭐까지 작용한다고요? 사회적인 어떤 압력까지도 같이 작용해서 이러한 기분을 느끼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지. 추가적으로.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아마도 이제 C에 이어질 것 같은데, 자, these social forces, 이러한 사회적인 압력들은 하면 무조건 사회적 압력이 나온 다음에 얘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can worsen, 악화시킬 수 있어요. 혹은 or diminish, 저하시킬 수 있는데 무엇을? the biological and physical, psychological aging. 즉, 요거 자체도, 즉 스스로 생물학적으로 나이 들면 뭐 거동이 불편해진다든지 혹은 뭐 심리적인 외로움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 든 사람 자체를 진작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노화를 촉진시키는, 잘못되게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moreover, 더욱이 the experience of aging, 나이가 든다는 경험은 varies within the United States. 미국 내에서도 다 다양합니다. 뭐 누군가는 뭐 노화가 빨리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노화가 적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노화가 돼도 뭐 돈이 많아가지고 항상 주변에 뭐 행복하게 잘 산다든지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and around the world, 세계에서도 다르겠지. 미국에서 노인으로 사는 것, 한국에서 노인으로 사는 것, 베트남에서 노인으로 사는 것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뭐 involves being subjected to prejudice, 어떤 편견의 대상이 되고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을 포함하고요. and is misused to generate the myth of aging,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잘못된 미신 같은 것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빨간색 병렬 해놓은 거는 표시해놓은 건 병렬 표시한 거죠. varies, involves랑 is랑 전부 다 접속사로 연결된 병렬 구조였다. 자, 그래서 뭐 내용 자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오늘 어려운 내용은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그냥 순서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힌트들을 우리가 최대한 찾아가지고 순서를 나열하려고 하는 거고, 뭐 그 과정이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았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 이 노인 차별이 과연 뭔가 그 정의를 내리는데,
젊음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노인 스스로도 노화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로 이제 노인식품 판매 실패 얘기가 나오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젊음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이 미국 문화 때문에 노인들은 자기 나이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도대체 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냐 했을 때 누군가는 멀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신체적, 심리적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모두 강력한 작용을 한다. 노인이 부담이다. 라는 이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주는 거지. 어디에다가? 신체, 심리적 상황에다가.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노인으로 사는 거 쉽지 않다. 차별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었다. 혹시 영화 중에 그 영화 본 적 있습니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실제로 노인이 나오는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 미국 헐리우드 배우 중에 하비에르 바르뎀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은 외국 영화 뭐 좀 보고 헐리우드 배우 이름 좀 알고 있나요? 입시생이니까 알면 안 되겠죠. 자, 뭐 이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굉장히 패션 이상해 나. 남자인데 장발을 하고 있어. 아, 장발이 아니고 단발이라고 하나요? 단발머리를 하고 있는 남자야. 그리고 이 사람 사이코패스인데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은 자기가 죽일 만한 이유를 만들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진짜 죽이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 아저씨고 지나가다가 서연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갑자기 동전을 던지겠다고 해. 그럼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서연이한테 와가지고 동전 왜 던져요? 물어볼 거 아니야. 그냥 닥치라고 하고 앞면이 나오면 살고 뒷면이 나오면 넌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또 자기가 한 말은 또 지켜. 앞면이 나왔어. 살려줍니다. 그냥 가. 그러면서 그 동전을 소중하게 간직해라. 그 덕분에 너가 살았으니까 하고 와. 미친놈이죠. 그래서 사람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은 그 엄청난 공기압을 생성하는 도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발사하는 뭐 장치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 머리에 대고 그냥 뽕 하면 갑자기 사람 머리 구멍이 나면서 죽어. 진짜 사이코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도 어쨌든 죽긴 한데 왜 제목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미친놈이 한 명 나오고 이 사람이 어떤 뭐 범죄와 관련된 돈을 어떤 주인공처럼 보이는 사람이 들고 도망치는데 그 사람 주인공이 아니더라고. 알고 보니까 결국 이 사람한테 죽어. 다 죽는 느낌이야. 어쨌든 갑자기 노인 하니까 생각나는데 어쨌든 노인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디 놀러 가도 새로운 친구 사귀고 뭐 이렇게 하기 쉬운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쉬워지지 않는단 말이야. 갑자기 급 슬퍼지네요. 자, 지금 49분인데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 거의 한 50분 됐으니까 1교시 여기까지 하고 2교시에 4, 5, 6, 7 4개가 남았네. 오늘 수능 지문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뒤에 속도가 나면은 4개 한 다음에 우리 수능 지문까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다. 뒤에는 또 쉬울 수도 있으니까. 자, 2교시도 한번 시작해보죠. 자, 2교시 할 지문이 4개라서 조금 더 많은데 뭐 쉬운 지문은 조금 빨리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또 처음에 보기 문장 보고 나서 뒤에 어떤 내용 올지 생각해야 되는데 자, one important way in which our culture enhances our ability to survive and thrive in the world 까지가 일단 주어져. 그래서 방식은 방식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 문화적인 방법이 뭐냐? 라고 했을 때 by passing along, 건네주다, 전수하다는 뜻이지. 전수하는데 무엇을? The tools it has created to make our daily living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자,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문화가 만들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삶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 도구를 전수해주는 방식이다.
자, 여기서 요 단어 전수라는 단어가 조금 중요합니다. 자, 왜 전수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쨌든 간에 뭐 생존 혹은 뭐 번성에 도움 준 도구를 뭐 하는 것이 전수하는 것이 뭐였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존하는 번성하는 방법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Some tools are actual physical object. 자, 이 전체 글의 구조는 엄청 간단해. 몇몇 도구는 무엇이냐? 실질적인 물질적인 도구고, 예를 들면은 망치 같은 거. 망치 덕분에 집도 지을 수 있고, 혹은 가위 이런 것도 종이를 자르고 옷감도 자르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뭐 실질적 혹은 뭐 실체적이라고 하겠습니까? 실체적 도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고 나서 A를 봤는데, 자, for example, 만약에 이 다음에 A가 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인 사례가 뒤에 나와야 되겠지. 근데 바로 뭐가 나와? System of number. 수의 체계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이거는 다음에 올 수가 없겠다. 빠르게 판단 가능하죠. 그래서 A는 탈락. 자, 그리고 B번인데 but, 그러나, 그럼 역접인데, 자, many others are cognitive tools. 어떤 많은 것들은 뭐다? 인지적인 도구들이다 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뭐랑 대비되는 거야? 구체적 도구랑 인지적인 도구, 이 두 가지를 대조하는 거니까 아마 B가 먼저 오겠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That enable us to think in more productive way. 우리가 훨씬 더 생산적 방식으로 뭐 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지적인 도구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존 번성에 도움을 준 친구들이죠. 건축할 때 어느 정도로 해야지 하중을 버틸지 뭐 이런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ognitive tools take a variety of forms.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데, 예를 들면 뭐 개념이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전략, 절차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다? 인지적인 도구인 거지. 그리고 and any other culturally constructed mechanisms. 어떤? That help us tackle life's mental challenges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어떤 메커니즘한 뭐 작동 원리 뭐 이런 건데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자, 여기 문화적이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냐면은 아까 첫 번째 얘기했었던 뭐 전수한다는 느낌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한 도구가 개인이 발달시킨 게 아니고 만들어서 윗세대가 아래로 내려준다는 거는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거란 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클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민서가 진짜 말 그대로 태클 발로 하는 거 그거 생각나죠? 근데 여기서는 태클하는 게 아니겠지. 요거의 뜻이야. 해결하다, 문제를 해결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life's mental challenges, 우리 삶의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 같은 것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데 어떻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수 개념 같은 친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 다음에 A로 갈 것이냐 C로 갈 것이냐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첫 번째 보니까 수 체계가 뭐였어? 인지적 도구의 사례로 나왔으니까 A가 먼저겠네 라고 볼 수 있겠지. C는 보니까 뭘로 시작해요? By the way, 어쨌거나 컴퓨터라는 것은 cognitive tools as well as physical ones 라고 되어 있는데, ones는 tools 얘기하는 거죠. 얘는 인지 도구이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도구, 얘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잖아. 그러면 인지 도구에 대한 예시가 설명 끝나고 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여기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수 체계가 allows us to perform precise calculation, 정확한 계산을 하도록 도와주는데 뭐와 관련된? related to building construction, 건축을 한다든지, 그리고 엔진 디자인을 한다든지, 혹은 쿠킹, 요리를 할 때도 정확하게 계량하는 거 중요하죠. 물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흑백 요리사 여러분 봅니까? 어제 이제 끝났대. 결승돼서 우승자를 선생님 보긴 했는데, 거기 심사위원으로 나온 사람 중에 뭐 안성재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아마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3스타 미슐랭 받은 사람일 텐데 뭔가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보통 뭐라요? 파인 다이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엄청 세밀하게 미세하게 조리해서 줍니다. 한 끼에 한 50만 원. 비싸죠? 크리스마스 같은 데 가면 100만 원. 돈 열심히 벌어야겠다, 그죠? 아무튼 간에 요런 데를 엄청 개량할 것 같은데 이번 출연자 중에 최강록이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먼저 그 요리경영 서바이벌에 한번 나와서 우승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때 심사위원이 아마 강레오라는 아저씨가 있었대요. 그 아저씨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결의 요리사인데 이때 자기는 배울 때 절대 계량 못하게 하면서 계량하면 오히려 맞으면서 배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쿠킹, 요리할 때도 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실질적인 우리 삶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예시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the maps we create. 우리가 만든 지도도 help us find our way around new cities. 새로운 곳을 가거나 혹은 뭐 지하철 체계를 가거나 쇼핑몰 갈 때 도움이 되겠죠. 전부 다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our writing system. 장문 시스템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세 번째로 실체도 있으면서 인지적인 도구까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다? 예시로 그냥 컴퓨터라는 게 나왔죠. 컴퓨터는 우리한테 실체로 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훨씬 더 효과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다라는 형태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게 All of these tools are cultural creations. 전부 다 문화적인 거다. 개인이 만든 게 아니고 전수된 거고 집단적인 거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뭐합니까? collective라는 단어 쓰죠. 집단적인 단체의. 자, 그래서 별로 설명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생존에 번성이 되는 것, 도움이 되는 도구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우리가 해왔는데 이것은 굉장히 뭐다? 집단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다 라는 조금 쉬운 지문이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내용은 여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인간 보통 생존과 번영을 어떻게 했냐? 일상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도구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후대에 전수하는 형태였다.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모든 도구는 전부 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 온 결과물이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5번 가보는데 자, 유기농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야. 여기는 유기농이 화제인데 여러분 유기농 음식 좋아합니까? 보통 어린 친구들은 유기농보다는 좀 더 직관적인 맛이 나는 거 좋아하죠. 보통 유기농 하면은 뭔가 건강에 좋고 맛은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유기농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보면은 Under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농림부 이런 느낌이겠죠. 농사하는데 자, 여기서는 Organic Standards 유기농 기준들인데 Animal Products such as meat, milk, and eggs 이런 것들이 must meet certain minimum 특정 최소 requirement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 to win a organic label 유기농 라벨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구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구 조건이라는 게 뭐한다? 존재를 한다는 거지. 자, A는 바로 탈락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야 이게? 농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 왜? 내가 저거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내용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A는 아직 문제점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A는 아니겠다. 바로 손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인데 However, critics say the government's standards are not strict enough. 자, 어떤 비평가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부의 기준, 그 정부의 기준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기준 뭐 나왔습니까? 요구 조건이 아마도 그 기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엄격하지 않은데 할 만큼 to ensure that farm animals are raised, transported, and slaughtered in a humane way. 자, humane 하면은
인도적인 뭐 너무 잔인하지 않은 뭔가 동물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인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방식으로 길러지고 이송되고 도축된다라는 것을 보장할 만큼 충분히 뭐하지 않다? 엄격하지 않다. 그래서 요구 조건이 있긴 한데 이 기준이란 것이 뭐 엄격성이 떨어진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문제일 수는 있는 거지. 자,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미국 농림부의 regulations, 규제들은 예를 들어서 provide that 이하를 제공하는데 animals must have access to the outdoors. 자, 동물들은 꼭 야외에 대한 접근성을 가져야만 한답니다. 뭘 포함해서 including access to pasture. 이거 아마 각주로 나와 있을 텐데 초원, 녹지 이런 거죠. 각주가 안 달려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선생님 빼먹은 거야. 자, 그리고 for cud chewing인데, 자, cud가 뭐냐면은 그 되새김질 거리입니다. 그 동물들 중에서 소화를 씹었다가 다시 빼서 한 번 더 씹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처럼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뭐 cattle and sheep, 소라든지 양같이 되새김질하는 친구들은 초원에 접근하는 걸 포함해서 야외에 대한 접근성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아직까지는 뭐 엄격하지 않다고 했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니 없니? 없잖아. 이거는 그냥 요구 조건이잖아. 여기만 봤을 때는 뭘로 보여요? 긍정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로 갈 수는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A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C를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 자, critics say. 자, 비평가들은 또 말하는데 opening a barn door just minutes per day. 그냥 하루에 외양간 우리 문을 그냥 몇 분 열어놔. 그것이 might meet this definition.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조건은 뭐겠어? 아까 B에서 말했던 동물들의 야외 접근성, 그 기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뭐 할 수 있다?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즉,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약간 굉장히 미약한 노력이라고 할까요? 노력보다는 좋지. 이것만 해도 뭐 기준을 만족한다. 그냥 문 열어놨는데 그걸로 유기농 마크 탁 얻는다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보이죠. 그리고 and organic animals may never get to walk freely around outdoor range or pasture. 자, 원래 학주로 있었어야 됐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range 하면 범위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범위가 여기는 목장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목장이나 혹은 목초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뭐 권리를 전혀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만 열어놨을 뿐 나갈 수는 없어. 그걸 어떻게 유기농일 할 수 있냐? 이 기준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instead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앞에다가 부정어구가 오고 나서 뒤에다가 이 표현이 오는 거죠. 자, like most conventionally raised farm animals. 자, 대부분의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길러져온 농장 동물과 같이. 자, 그럼 원래는 뭐야? 유기농이라는 것은 이런 농장 동물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류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얘네랑 거의 비슷하게 유기농으로 길러진 동물들이 may live in very confined, close quarters throughout their lives. 뭐 거의 동물 생애 동안 굉장히 제한된 상태로 계속 길러져. 그럼 사실상 이거는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명무실한 기준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라고 볼 수 있어? 문제점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A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 뭐 기준이 너무 낮고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인 유기농 동물을 길러낼 수 없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ome animal procedures, 몇몇 동물 절차들이 are adding other labels, 또 다른 유기농 외에도 다른 라벨들을 도입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to their foods, 자기들 음식인데 예를 들면 어떤 거? such as open pasture, 열려있는 목초지, 거기서 풀어놓고 키웠다 라고 하는 거죠. 농장에 들어있고 접근성이 있다가 아니면 아예 풀어놨다. 혹은 pasture raised, 거기에서 길러졌다 라고 하는데 목적이 뭐냐? to indicate that 이하를 알리기 위해서죠. Animals are raised in a pasture rather than fattened in confined facility. 얘네가 굉장히
제한된 시설 내에서 그냥 단순히 살찌워지기보다는 목초지에서 그냥 굉장히 자유롭게 길러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럼 문제가 과연 해결됐냐 했을 때, 그래서 해결책으로 뭐한다? 추가적인 분류 혹은 뭐 라벨을 도입했는데 이걸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바로 뒤에 또 뭐가 나와요? However, 그러나 그럼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것 같지? Consumer must be cautious of some labels. 몇몇 라벨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의해야 되는데 어떤? That seem to suggest humane conditions. 자, 어떤 인도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은 피해야 돼. 예를 들면은 자, designation 하면은 원래 지정하다라는 뜻이 더 많은데 여기서는 그냥 명칭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라벨의 명칭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such as free range, 자유로운 울이라든지 cage free, 어디에 안 가둬놨다든지 혹은 grass fed, 실제로 뭐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 먹였다든지 이런 것들은 do not necessarily guarantee that animals are not confined or raised in outdoors. 얘네가 제한받지 않고 무조건 뭐 했다는 것을 야외에서 길러졌다는 것을 꼭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여기도 내용은 사실 간단했습니다. 추가적인 분류를 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뭐가 없다. 효과가 거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주의가 요망된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는 거의 뭐 틀린 친구들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리할 것도 별거 없었어요. 그냥 첫 번째 유기농 라벨은 뭐 요구 조건이 있긴 있는데 하지만 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지 않고 문제점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예시를 들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가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문제 해결 위해서 좀 추가적인 조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문제점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혹시 그 고사라는 말 아니고 고사? 중간고사 이런 거 말고 그 가게 같은 거 열 때 가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는, 보통 보면은 고사상에 뭘 올려놓습니까? 항상 돼지머리 올리지 않습니까? 돼지들은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지. 그 돼지는 유기농으로 행복하게 간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다 성형한 거야, 그 입모양을.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그 동물들 잡는 장면 혹시 본 적 있나요? 본 적이 없다면 영원히 보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불쌍하고 그거 보고 나면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좀 떨어질 수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그걸 극복하고 고기를 먹고 있죠, 나는. 근데 진짜 보면 조금 약간 한 달간은 좀 힘들었습니다. 그 돼지를 잡을 때 한 번에 보내줘야 된다면서 해머로 이렇게 머리를 내려쳐서 죽이거든요. 눈이 왜 이렇게 커집니까? 이제 당분간 돼지고기 못 먹는 겁니까? 오늘 바로 집에 가서 먹을 건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쉽진 않은데 뭐 아무리 뭐 유기농 마크 달아도 실제 최후는 똑같죠. 우리도 만약 예를 들어서 사람보다 더 상위 개체가 있어서 사람을 뭐 사육해서 먹는다 뭐 이러면은 결국 끝에는 죽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뭐 유기농에 대한 글이었다. 별로 어렵지는 않았다. 자, 이곳 6번 지문도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 미국 독립기념관 앞에 있는 어떤 흙벽에 대한 내용이야. 자, 살펴보면요. If you had been walking around Philadelphia in the summer of 1787, 1787년 여름에 여러분이 필라델피아를 혹시 걸어보는 중이었었다면, 이게 뭐야? 가정법이죠. 내신이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근데 수능에서는 해석만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과거에 여러분이 실제 걸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걸어봤다면 그 당시에, 그리고 and had come across. 자, come across 하면은 뭐 가로질러 오다 이런 뜻 아니죠.
우연히 마주치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연히 마주치는데 무엇을? Independence Hall, 독립기념관을 만약 여러분이 마주쳤다라고 한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뒤에 조동사 have pp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도 encountered, 맞닥뜨렸을 겁니다. 무엇을? Something strange. strange는 지금 think 때문에 그냥 뒤로 간 거죠. 뭔가 이상한 것을 여러분이 봤을 겁니다. 선생님 이번 지문은 별로 정리할 게 없어서 그냥 따로 필기 안 하고 그냥 쭉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뭔가 이상한 걸 봐야 되는데, 자, A번에 보니까 given. 자, 소민아 지난 시간에 우리 given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뜻이 뭐였어요? 그치, 뭐뭇을 고려해 본다면은 뭘 고려해? The social mores. 자, 이거 밑에 각주로 나와 있을 텐데 관습이란 뜻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습을 생각해 본다면 그 시대, 즉 1787년에 생각해 본다면은 there might have been occasional moment. 어떤 때때로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emotional release, 감정적인 분출인데 through yelling, 소리 지른다든지 throwing things, 물건을 던진다든지. 자, 독립기념관인데 갑자기 물건을 던진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일단 확실히 탈락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친구들은 오류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B를 봤는데, 자, the street in front of the meeting hall, 그 회의장 앞에 있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느낌상 회의장이 나온 적이 없잖아. 그럼에도 아마도 우리 추론할 수 있는 바는 뭐겠어? 독립기념관, 거기를 회의장, 안에 회의장이 있겠죠. 그걸 얘기하는 건가 생각하면서 읽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where many of the nation's founders were assembled. 자, 그 국가의 설립자들, 미국 국가가 원래는 영국 식민지였지. 근데 독립을 해서 어쨌든 미국이 국가로 인정받도록 한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draft the US Constitution. 자, 요 단어들은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들이죠. 명사로는 초안이고 동사로는 초안을 작성하다 라는 뜻이고, Constitution 하면은 헌법이죠. 자, 그래서 미국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미국 국가 그 설립자들이 모였던 곳인데 그곳이 filled with a gigantic mound of dirt. 자, 여기까지는 아직 좀 애매했었는데 갑자기 무수한 거대한 더미의 흙들로 채워진 것을 채워졌었다. 이것이 위에서 말한 뭐라고 볼 수도 있겠어? Something strange, 뭔가 이상한 광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근데 아직 확실치는 않아. 그래서 A냐 B냐라고 봤을 때는 B가 조금 더 우선권이 있고, 이 다음에 C가 혹시 먼저인지 한번 쳐다는 보는데, 자, they believe the sounds of carriages, street sellers, and conversations outside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they라고 해야 되는데, 자, A 그 보기 다음에 바로 C가 오려면은 그들을 받아줄 만한 친구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들이 지금 위에 보기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냥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다가 그냥 낯선 광경을 목격했는데 데이라고 말할 게 전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스타트는 어디로 잡아야 돼? B로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헌법 때문에 회의하려고 모인데 앞에 흙이 쌓여있어. 왜 흙이 쌓여있을까? 라고 했을 때, 자, the delegates to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자, 그 헌법적인 회의, 헌법 만들려고 하는 그 회의 모임에 대한 뭐 대표 내지는 사절, delegate 하면 대표라는 뜻이죠. 자, 이것이 had ordered the construction of this earthen noise barrier. 바로 이 흙으로 된 소음 차단벽을 만들도록 주문했습니다. 그게 뭐야? 위에서 말하는 거대한 흙벽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누가 나왔습니까? 여기에 대표 사절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소음 차단벽을 만들었잖아. 소음 차단 왜 했겠어?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돼? 그들은 이 밖에 있는 캐리지 하면은 마차. 요새는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 마차 타고 다녔죠. 소리 시끄러웠겠지. 그리고 스트리트 셀러스, 길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노점상이라고 부르지. 뭐 얼마에 얼마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냥 경주에 그 이모가 빵집을 했었으면서 지금은 찰보리빵을 파는데 시장 한복판에 사는데 본드를 파는 아줌마가 있었어.
뭔가를 녹음해와서 그걸 항상 재생해 놓는데 뭐 플라스틱 뭐든지 붙입니다. 맨날 계속 이게 나와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머릿속에 막 맴돌아. 막 만약에 의회장에 그런 소리 있으면은 시끄러울 거 아니야. 헌법 회의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것들이 would disturb their intense deliberation. 자, deliberation 하면 뭐 심사숙고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그들이 굉장히 강렬하기보다는 집중적인 심사숙고를 뭐한대? 방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nd writing, 글쓰기. 아마 헌법을 만드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방해가 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뭐 장벽, 소음 차단벽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마 뭐 전쟁 끝나고니까 재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냥 흙벽을 쌓은 것으로 추정은 된다. 자, 그래서 they were not going for 자, monastic silence인데 자, 요거 뭐 수도원을 monastic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도원 수준의 소음 그 완전한 무음을 바란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as the historical record show 역사적 기록이 보여주듯이 there were plenty of bitter vocal disagreement.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뭐 한다고 했냐면은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막 회의를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거에 방해가 될까봐 이 근처에 뭘 쌓은 거야? 흙벽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조용했냐? 그건 아니래. 왜? 역사적 기록이 보여주듯이 거기는 plenty of bitter vocal disagreement. 어떤 음성적인 불합의, 의견의 일치가 안 일어났다는 뭐야? 언쟁, 논쟁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bitter하면 원래 뜻이 뭡니까? 쓰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쓴 게 아니고 신랄한, 격렬한이란 파생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랄한 설전, 헌법을 만들 때도 한 번 만들면 국가의 모든 법이 최상위법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은 소음을 차단한다고는 했지만 안에서는 뭐 했다? 막 싸웠다는 얘기지. 시끄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자, 그래서 given the social mores of the day 그 당시의 관습을 생각해보면은 there might have been occasional moments of emotional release. 그래서 뭐 한 거야? 오성을 지르면서 막 물건을 던지는다든지. 요새도 뭐 우리 국회의원들 아저씨도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막 할 때 싸우고 난리도 아니잖아. 옛날에 심지어 뭐 어디 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국회의사당 앞에 막고 있으니까 무슨 당인지도 기억이 안 나. 도끼를 들고 갔어요. 도끼로 막 찍으려고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야. 지금도 그런데 옛날이면 더 심했겠지. 총 들고 갔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still 그러나 there was an underlying recognition 근본적인 인식은 있었는데 뭐에 대한 of the need for a quiet container 굉장히 조용한 컨테이너 용기라기보다는 장소 정도로 보면 되겠죠. 조용한 장소가 필요했는데 어떤 장소야? In which to do difficult thinking as a group 집단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생각을 함께 해야 되는 조용한 장소. 지들이 거기 가서 싸우는 건 차후의 문제고 어쨌든 간에 조용한 장소가 뭐하다?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the big dirt mound 그 거대한 흙벽은 was an effort to make this possible. 이것, 즉 조용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한 거였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은 정말 별게 없는데 그냥 순서 문제로 나왔으니까 이 정도의 지문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별 내용 없어. 그냥 독립기념관 앞에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다 울타리 쳐져 있고 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렇게 생겼었대. 독립기념관이 처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사람들, 마차들 막 많이 다니고 하니까 이 안에서 얘기를 했을 때 밖에 소음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다가 흙벽을 막 쌓았었다는 얘기겠지. 생각보다 그 당시 미국은 엄청 야만적이었을 겁니다. 혹시 미국 제도 중 옛날에 결투라는 제도가 있었던 거 알고 있나요? 결투? 결투가 뭐냐면은 약간 내가 어떤 상대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어. 그러면은 1대1 요새 말하면 야차루인가요? 그걸 신청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싸워서 죽어도 돼. 보통 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싸웁니다. 이걸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 링컨 아저씨가 있죠. 여러분 링컨 아저씨 이미지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이미지 아닙니까? 물론 암살당하긴 했지만 뭐 노예제도 반대하고
근데 젊었을 때 이 사람 뭐였냐면은 키보드 워리어였어. 키보드 워리어가 뭐야? 인터넷으로 막 남을 비난하는 사람 있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 신문에다 그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써서 맨날 보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링컨 아저씨 원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너무 모욕감을 느낀 사람이 야 야착 뜨자 라고 해서 1대1 신청한 거야. 그러니까 링컨 아저씨가 쫄아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 이후로 굉장히 사람이 험블해졌죠. 겸손해졌어. 그런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북 전쟁할 때 선생님 그 역사적 지식이 그렇게 깊진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남쪽이었는지 북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전쟁하던 차였는데 자기 그 군대를 이끈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조금만 더 밀어붙여갖고 했으면 전쟁을 이길 수 있었어. 끝낼 수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혹시 함정이 있을까봐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링컨 입장에서 또 옛날 성격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막 비난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절대 비난하지 않았어. 근데 나중에 죽고 나서 이 사람 서랍에서 편지가 하나 발견됐어. 편지 안에 이 사람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혼자 쓰고 그냥 말았던 거지. 아무튼 뭐 옛날 의회, 그 당시 시대는 야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뭐 흙벽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조금 조용한 장소를 만들려고 했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처음에 링컨 아저씨가 그랬다는 거 알고 조금 충격받았어요. 자, 오늘 우리 숙제로 나갔던 지문 중에는 이 친구가 마지막이고 다행스럽게도 다른 지문이 쉬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올해 수능 37번 문제를 풀어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풀 시간을 드릴 거예요. 자, 7번 문장은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봤던 것처럼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이거는 그 지시어가 명확하게 답의 근거로 잘 안 나왔었는데 한번 여러분이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encoding이라는 것이 is the term, 요건데 어떤 용어냐? That is most often used to describe, 뭔가를 묘사하기 위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 the way, 방법이야. 어떤 방법? In which information is put into memory, 정보가 기억으로 저장되는, 들어가는 방식을 표현하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뭐 인코딩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정보 저장 방식을 표현하는 용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A번을 봤는데 자, 여기 선생님 네모를 쳐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자, for example, 예시인데 Suppose you are shopping at a farmer's market for winter squash라고 되어 있는데 각주로 스쿼시는 호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다음에 바로 요게 와도 뭐 그냥 예시로 이걸 설명하려나 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항상 더 우선해서 올 수 있는 친구가 없는지 봐야 되니까 얘도 올 수는 있겠다, 보류하는 식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B를 봤는데 자, once an object, item, or event has been attended. 자, attend가 주목하다는 뜻이니까 어떤 물건이나 사건 등이 주목을 받게 됐는데 예를 들면 뭐 특정한 경우에서는 그것이 심지어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는 가로 있는 부분 사실상 별로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만약 뭐 했을 때 물건이 주목의 대상이 됐을 때 it is a valid candidate, 그것은 타당한 후보입니다. 뭐에 대한? for encoding into memory, 기억으로 인코딩 되기 위한 합당한 후보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도 다음 첫 번째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자, 그래서 뭐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자, 우리 처음에 인코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인코딩이 뭔지는 설명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고 주고 나서 그에 대한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먼저 개념을 정리하고 가는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명확하게 나머지를 소구해서 첫 번째 스타트를 잡기가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다. 그래서 아마 난이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C번을 봤는데 If you happen to see a squash, 만약 여러분이 호박을 happen to 하면 우연히 뭐마다는 뜻이지? 우연히 호박을 보게 된다면, 자, 그러면
적어도 C는 소구할 수 있어. C는 무조건 누구 뒤에 와야겠어? A 뒤에 와야겠지. 호박 얘기에 나오니까 요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C를 제외하고 그럼 A냐 B냐 라고 봤을 때 조금 더 개념을 정리한 이 친구가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코딩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구체적인 개념을 정리를 하는 거지. 어떤 물건을 뭐 하게 되면 물체 혹은 사건 같은 것을 주목하게 되면은 그게 인코딩의 후보가 된다. 보고 나서 주목하고 나서 이제 인코딩이 이루어지는데 기억 속에 저장되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the encoding process creates a mental representation이라고 되는데, 자, representation 하면 우리가 나타냄, 뭐 발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 개념은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표상이란 뜻이 있어요. 표상. 표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혹은 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나 자기 자신의 경험 같은 거,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표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 처음에 링컨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 그런 것들이 다 뭐야? 표상이지. 이제는 다른 이미지가 좀 추가됐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정신적인 이미지나 경험 같은 것을 표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뭐예요? 기억에 저장한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표현이 조금 달라졌을 뿐 인코딩 과정이라는 것은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뭐에 근거해서? 자, 여기가 중요한데 based on the amount of effort, 노력과 and detail, 세부 사항에 기반해서 정보를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긴 하는데 뭐에 기반해서? 들어간 노력의 양이랑 추가적으로 세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코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거기 관련된 세부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다른 표상이 머릿속에 만들어진다. 서로 다른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부 사항이냐? That was processed via attention. 주목을 통해서 처리된 노력이나 세부사항,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진다. 자, 그럼 당연히 C, however로 오기에는 내용이 불충분하니까 A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일 첫 번째 시작점을 A로 잡을 것인가 B로 잡을 것인가, 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C는 탈락이고 A로 가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farmers market 하면 농부의 시장이 아니고 농수산물 시장, 도매시장 같은 곳 있죠. 거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를 방문해서 for winter squash, 아마 호박은 겨울이 제철인가 보죠. 그래서 그걸 사러 갔는데, 자, each squash you see, 여러분이 보는 각각의 그 무엇이, 호박은 is given some low level of processing, 굉장히 낮은 수준의 처리를 받게 됩니다. 자, so that은 뜻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서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뭐뭐 하기 위해서 so that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 여기서는 그래서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처리를 받아서 what is encoded into memory, 기억에 인코딩된 것, 즉 저장된 그것은 is the experience of seeing many squashes, 굉장히 많은 무엇을, 호박을 본 이미지만, 경험만이 저장이 된다. 즉 뭐야? 호박이 한 개가 아니고 이렇게 더미로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봤으면 처리해야 될 정보가 어때요? 그냥 수많은 쌓여 있는 호박, 요 정도만 머릿속에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세 번째 줄 맨 아래에 있었던 호박의 모양, 이런 거 기억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세부 정보를 많이 주목했느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처리했냐인데, 이건 그냥 큰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인코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this relatively shallow하다는 뭐야? 얕다는 말이지. 굉장히 표면적인 그런 인코딩이 will result in relatively weak memory traces,
상대적으로 약한 기억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력이나 세부사항이 적었다. 그러면은 뭐 기억의 흔적도 뭐하다? 약하겠지. 그럼 반대로 뭐하다면은 많으면은 기억의 흔적이 뭐하겠어요? 강하겠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C에 나오는 거지. However 하면서 대조로 나오는 거죠. 자, if you happen to see a squash, 여러분이 한 개의 호박을 본 겁니다. 많은 호박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만 본 거야. 어떤 호박인데? That was unusually shaped. 생긴 게 원래 우리 호박 어떻게 생겼나요? 누군가 비웃은 것 같은데 대략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굉장히 못생긴 호박을 봤다 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강렬한 기억이 남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게 생기거나 혹은 엄청 커. 호박이 뭐 보통 사람 머리통만 할 텐데 머리통 한 3개만 하다. 강렬한 기억이죠. 그리고 or that really caught your attention in some way.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굉장히 주목을 끄는 방식으로 생긴 그런 뭘 봤을 때 호박을 보게 됐을 때는 you might encode with more effort.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들이게 되고 and detail. 훨씬 더 많은 세부사항을 머릿속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and this would likely 아마도 뭐 할 것 같다? result in a stronger memory trace. 훨씬 더 강력한 기억의 자취를 남기게 되겠죠. 어디에 대해서? For that specific squash. 그 특정한 호박에 대해서. 자, 그래서 뭐 여기는 첫 번째 A냐 B냐가 조금 중요했었는데 사실 A가 바로 와도 처음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정황상 B가 먼저 와야지만 B 뒤에 이어서 다시 저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파악된 게 아니고 사실 조금 더 가서 여기까지 보고 나면은 정보의 양이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보 양이 별로 없는 일반적인 거 보면 머릿속에 기억이 잘 안 남아. 근데 만약에 굉장히 특이한 친구라서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려고 노력이나 세부사항을 많이 저장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기억이 강하게 남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코딩이 뭔데? 라고 했을 때는 정보가 입력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된 노력과 정보의 양에 근거해서 표상이 형성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주목했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처리할 정보가 너무 많다 보면은 그냥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개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얕은 인코딩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개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기억, 그냥 무더기 덩어리로 그냥 기억이 되는 거죠. 마치 뭐처럼 농수산물 시장에 쌓이는 호박 덩어리들처럼. 근데 만약에 대상이 적어,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대상이라서 우리가 기억할 게 좀 많다, 주목을 많이 끈다 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강한 기억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순서 자체가 뭐 쉬워요 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논리에 대한 감이 있는 친구라고 볼 수도 있고, 거기를 정확하게 조금 더 확실한 정답을 찾을 때는 우리가 지금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그럴듯한 근거를 찾아주시는 게 조금 더 정답률을 올리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풀어왔던 숙제는 여기까지였고, 아직 한 15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순서 문제, 올해 수능 문제입니다. 37번만 푸시면 되겠어요. 궁금하시면 집에서 뭐 나머지도 풀어보셔도 됩니다. 뒤로 한 장씩 넘겨주시고. 그 가끔씩 뭐 오답률이 몇 %더라 너무 거기에 쫄 필요는 없어. 나는 쉬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시간 한 5분에서 한 8분 정도 드려보겠습니다. 뭐 빨리 풀면은 여러분들 이미 풀었다 라는 느낌이 들면은 바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 건 5번이었죠. 자, 왜 5번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보기의 문장을 보니까 Philosophy allows us to ask much broader questions. 자,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철학은 우리가 훨씬 더 폭넓은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해주는데 뭐보다 than many other scientific disciplines. 다른 어떤 과학적인 학문들보다. 그래서 얘는
과학보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더 폭넓은 질문 제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it is capable of looking at the bigger picture. 훨씬 더 거대한 그림,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and providing important insights.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면서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areas of knowledge. 서로 다른, 자, 이 표현이 조금 중요했던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 그래서 폭넓은 질문 제기를 하면서 결국 뭐 다른 학문간의 학문이 여기 보면 knowledge였으니까 지식 간 관계 여기에 대해서 통찰을 제공하더라 라고 일단 첫 번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철학에 대한 정의가 첫 번째 보기 문장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A번을 봤는데 자, this means that 자, this는 우리가 뭐든지 다 받아줄 수 있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일 수도 있어. 그럼 뒤에 서술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자, 이것은 대디아를 의미해 자, while philosophy can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theoretical concepts and broader ethical questions.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론적 개념에 대한 통찰 제공하는 거 여기서 말한 내용 같은 느낌이 들고 폭넓은 ethical question, 윤리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것도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 같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while이잖아. 이렇기는 하지만 it needs to be supplemented. 보충될 필요가 있어요. 얘가 완벽한 게 아니고 보충이 필요하대. 누구에서? by empirical findings. 실험적인 발견 혹은 experiment. 실험이 필요한데 empirical 실험이 아니고 경험적인 거죠. 경험적인 발견이나 실험들이 필요하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ach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훨씬 더 폭넓은 그런 이해를 위해서는 또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보충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사실 얘 다음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얘는 뭐야? 역접에 연결합니다. 얘도 부족한 바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뭐는 될 수 없다? A는 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B를 봤는데 philosophers, 이 철학자들은 tend to ask questions. 자, 질문들을 하는 경향이 어떤 질문? rather than provide definitive answers. 명확한 답보다는 뭐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그냥 질문만 던져. 문제 제기만 하고 정확한 정의 같은 건 잘 안 나온대. 자, 이거는 위에서 말한 장점 뒤에 바로 오긴 어떤 내용이야? 부정적인 내용이니까 내용의 흐름이 그렇게 연결고리가 크지 않다는 느낌이 느껴집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C를 쳐다보는 거죠. 이게 다 해석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자, 그래서 C를 봤더니 philosophy is particularly important. 특히 중요하다. 그럼 플러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For the interdisciplinary. 학문들 상호 간의 efforts of cognitive science. 자, 인지과학의 상호 간 학문들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중요하다. 여기서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위에 있었던 뭐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interdisciplinary에서 느꼈어야 됐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위에 있는 표현이 paraphrase에서 조금 달라졌을 때 이 친구가 위에서 말했던 그 친구구나. 그걸 인지할 수 있어야지 수능 지문에서는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 스타트네 라고 여기서 충분히 정리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특히 인지과학의 어떤 학문들 간의 연구 노력 거기 있어서 특히 얘가 중요한데 자, where it helps to bridge gaps between different disciplines. 학문들 간에 서로 그 차이 나는 부분들의 뭐 갭, 차이, 틈 같은 것을 이어주는 것을 도와주고요. And pioneer new ways for research. 연구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방식들을 탐구하는 것. 그런 것을 도와주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중요하다 이어지니까 여기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볼 수 있지. 자, 그러고 나서 이 다음 내용을 보니까 Unlike scientific method, 과학적인 방법들과는 달리 philosophing is a non-empirical approach. 이것은 뭐 경험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어떤 that attempt to validate concepts. 어떤
타당한 개념을 위한 그 개념을 타당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도하는 그런 경험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뭘 통해서? Through logical thinking and argumentation. 어떤 가설, 주장 혹은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결과물, 개념 같은 것을 이끌어내는 그런 경험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어디가 이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경험적인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보충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B번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그냥 질문을 던지는 경향이 있다. 아직까지 조금 더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부분 C 다음에 A가 아닌 B로 오는 게 중요했습니다. 왜? 읽어보면 알 겁니다. 뒤에까지 읽어보면은 이거 다음에 A가 온다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거 알 수 있는데 자, 얘는 어쨌든 간에 정확한 답을 주기보다는 그냥 의문만 제시하고요. Their contributions often consist of challenging. 얘네들은 이 기여하는 바가 어떻게 도전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에 도전하냐면은 이미 이전에 확립되어 있던 가정들과 혹은 proposing new research approaches 새로운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형태로 기여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방식 자체가 그냥 뭐하다? 명확한 답을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기보다는 그냥 기존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냥 서로 연결하는 기능만 하는 친구다라고 해서 한계점까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however, for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훨씬 더 폭넓은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뭐에 대해서 of the nature of consciousness 어떤 의식적인 본질에 대한 훨씬 더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close collaboration between philosophy and neuroscience. 자, 우리가 만약에 의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구체적인 사례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으면은 철학만으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얘는 뭔가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기보다는 그냥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고 기존 확립된 거에 대해서 의문만 제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철학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으로 뭐 할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보충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어지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는 사실 뭐 지시어가 명확하게 제시됐다기보다는 읽어보면은 위에서 표현됐던 부분이 조금 달리 표현돼서 밑에다가 학문들 상호 간의 어떤 과학 이렇게 바뀔 때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는 것.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약간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 연결고리들이 표현됐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문제들보다는 이번 수능에 나왔던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맞췄다 라고 하면은 뭐 잘 하시는 거고 아직 내가 이런 것은 어렵다라고 하면은 어휘 항상 많이 학습하셔야 되고 그리고 독해할 때 항상 문장과 문장 이 문장 다음에 왜 이 문장이 왔지? 이 표현이랑 어떻게 연관성이 있지? 이런 것을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이런 것들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 얘기하다 그냥 서로 따로따로 막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순서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딱 한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연이 앞에 영상 찍었으니까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